예, 그리고, 오늘 그 이슈, 제가 말씀드리는 시청 포인트.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재명이 법사위 간사, 김성원, 급히 불러서 독대한 까닭은 도대체 뭘까? 김성원, 이 법사위 간사, 민주당 간사죠.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인데, 과거에 국회의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GSGG, 욕설이죠. GSGG라고 쓴 그 국회의원이 지금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마구 흔들고 있는 그 법사위 간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김성원이 SNS에 이런 거를 올렸죠. 참 어처구니 없는 글이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4명을 탄핵 소찬을 발의한 데 대해서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일단 탄핵은 그 업무상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을 발의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검사 4명,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는 이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김혜경 여사님, 동지,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괴롭힌 검사들을 탄핵한다. 이 내용이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냥 이게 정치보복 탄핵이라는 것을 그대로 SNS에 드러내는 거죠. 김성원은 왜 이랬을까?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개딸들한테 욕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정청래처럼 그렇게 막 하지 않느냐? 좀 세게 해라. 이런 이제 욕을 먹고 있기 때문인지 어쨌든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피고인이 탄핵하겠다. 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그 옆에 이재명은, 자, 김성원이 이재명 대표님 괴롭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괴롭힌 검사들을 탄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재명은 정상적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꾸짖어야죠. 아니, 탄핵이란 것이 그런 식으로 희화화하면 안 돼. 이것은 이 업무상 중대한 이 위헌이나 위법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꾸짖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어제 불러들였답니다. 김성원을 이재명이 어제 본회의 직후에 김성원 간사 이리 좀 와봐 해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님을 괴롭힌 대로 검사를 탄핵을 한다고 한 김성원을 따로 비공개 독대를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 이건 이제 이재명이 아니고 김성원이 이재명 대표님한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민주당 법사위 주도로 진행된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 그리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있었죠. 정청래가 주도했고, 거기에 이제 김성원이 간사로서 거들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2번 열었죠. 막 정인들을 불러가지고 일종의 뭐 퍼포먼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격려했냐? 이재명이 법사위 간사한테 잘했다, 든든하다, 격려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포상을 준 성격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이 민주당이 최고위원 경선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재명이 힘을 실어주면은 그 최고위원들이 막 득표율이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각 시도당 위원장 경선을 하는데 이 김성원이 경기도당위원장에 지금 도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김성원을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어깨 탁탁 두드려주면서 이제
이재명이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격려를 해주면은, 개딸들이 알아듣습니다. 아, 경기도당은 김성원 찍으라는 거구나. 알아듣죠. 그래서 김성원에게 또 표를 몰아주게 되겠죠. 그러면, 김성원은 일종의 포상을 받은 거죠. 포상. 경기도당이 손을 들어주는 경기도당 위원장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을 하는 거야, 법사위가 최혜병 특검본 청문회,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 잘했다, 든든하다 했지만,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검사들을 탄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오히려 이 꾸짖기는커녕 따로 불러서 힘을 실어주는. 자,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살리기의 일환인데, 그래서 상당히 국회가 지금 엉망이죠. 상당히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왜 얼마 안 남았냐 하면은,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 그리고 정치 리스크가 저는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법 리스크는 말씀드린 대로 9월에 구형이 2개가 나오면은 이거 분위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호남에서 이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투표율이 22.64%에 머물렀죠. 그러니까는 관심이 없다는 거 하나고, 이재명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거 하나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핵심 텃밭인 호남을 중심으로.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호남에서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3번 정권을 잡았죠. 3번 정권을 잡았는데, 한 번은 DJP 연합에 의해서, 지역연합, 김대중, 김종필, DJP 연합, 호남과 충청의 연합에 의해서, 왜냐하면은 호남은 절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연대를 안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충청과 연대를 해서 그때 정권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념적인 결합도 있었지만은, 나머지 2번 노무현,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것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였죠.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 그러지 영남에서도 어느 정도 표가 가져갑니다. 특히 더 정확히는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였죠. PK 후보. 그래서 2번을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로 이재명이 선택이 됐는데, 이재명은 졌죠. 그러면은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호남 세력이 다음에 또 이재명을 선택을 해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벌써 이재명은 호남에서부터 손절되기 시작했다. 그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20%대 투표율. 거기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호남은 벌써 이재명을 손절하기 시작을 했다. 호남이 제일 먼저 손절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정치적 실각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손절을 하는 이유는 다음 대선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호남 유권자들이 알아차린 거죠. 지금 뭐든지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재명의 전략이지만, 그것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이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재명 손절에 들어간 거죠. 호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1심이 나오면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재명 손절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국회도 정리가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